밝았습니다. 오늘은 자평진전 제격을 이어서 해볼게요.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사주 구조의 틀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연, 월, 일, 시를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연주가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다 그래. 그러면 갑진년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갑진년 다음에 무슨 월이 나올지는 미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이 병인이라고 정해졌다 칩시다. 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정이죠. 그쵸? 일이 나온 곳에야 비로소 시가 결정돼요. 이런 순차적인 시간 흐름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어요. 연이 결정되는 순간 월이 결정되는 건 절대, 시가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연이 결정된 다음에 그 기준으로 어떤 월이 결정되고 시가 이런 식으로 결정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된다? 다 결정되면 틀이 되는 거야. 틀. 하나의 틀. 뭐다? 한 몸뚱이가 돼요. 이게 사주 팔자로. 개념이 틀리잖아요. 시간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가 가능성, 확률로만 존재하다가 연, 월, 일, 시가 딱 결정된 그 탄생하는 순간, 탄생 순간, 요 곳을 가지고 하나의 틀로 확장한 다음에 여기에서 시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가를 대운과 세운을 통해서 그 차이를 읽어내는 게 사주팔자예요. 고로 확실하게 기억할 거는 뭐냐면 연 다음에 월 다음에 일 다음에 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설명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평진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자, 제격에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걸 지금 제격으로 지금 이걸 제격이라 보고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재성이 심이 왕하지 않고, 자 여기에 아주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요. 심이 왕하지 않다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거 없어요. 비겁이 강하고, 또 비겁이 강하다 조건은 무엇인가? 없어요. 그냥 저기 개인 판단에 불과해요. 그죠? 개인 판단이에요. 중요한 건 상관이 하나 투출하여 이것이 임수가 투출해 가지고 비겁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이 내용들은 몽땅 다 이 사주에 맞춰서 하나의 사주에 하나의 이론을 대입한 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왜냐? 다시 이야기했지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지금 제가 심이 왕하지 않고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비겁이 강하고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간목이 투출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간목을 제격으로 살핀 거예요. 미에 통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신금이 제일 겁탈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자, 이제 좀 키워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자평진전의 설명은 뭐냐면 여기에 미목고에 갑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갑이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런데 미토에는 지장간에는 을밖에 없어요. 그죠? 묘고론 관점에서
갑은 미토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죠? 묘지. 을은 미토를 만나서 고지. 왜? 다시 신월로 넘어가서 을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은 여기에 경금, 신월에 경금, 그러니까 갑과 위에는 경금은 충관계예요. 여기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묘지라고, 더 이상 간목 양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묘지라고 한 거고, 을은 다시 을경합할, 신월에 을경합할 수 있기에 고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묘고론 관점이고, 투간자, 투간 입장에서는 이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자, 그냥 지장간에 있는 것만 격으로 잡을 거야. 혹은 묘, 진술, 충미는 둘 다 양기, 묘지를 혹은 음기, 고지를 투간자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죠. 이거는 하나의 틀이에요. 이 하나의 틀은 반드시 년, 월, 일, 시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평은 무슨 억지를 부리냐면, 미토가 시간을 역류해서 마치 갑으로 튀어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러냐면 애들은 그냥 시간,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죠. 우리가 태어날 때의 연월일시는 반드시 연애를 기준으로, 월을 기준으로, 일을 기준으로, 시를 기준으로 흐르는 거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미토에서 아니 월지 미토에서 연간 갑으로 튀어나간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역류하는데 무슨 재주로 이게 튀어나갑니까?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사주팔자로 태어나는 순간,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면 하나의 틀로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처럼 이 속에서는 마구 지들끼리 막 충돌을 일으키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움직임이었다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이 몸 안에서 모든 18글자가 계속 충돌하고 타협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깊이 작은 하나의 틀 속에서의 움직임일 뿐이지, 우리가 시간을 결정할 때까지는 오로지 미확정, 확률, 가능성으로만 있어요. 가능성. 고로 미토에서 간목이 튀어났다? 아니라는 거지. 논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재주로 가능합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자, 갑은 미토를 향해서 들어왔다. 고로 24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이 미토를, 아니 간목을 담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관점을,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이 신 두 개가 연간에 갑을 봤다는 것은 조상음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조상음덕이죠? 신금은 자수, 해수에 풀어져 가지고 결국은 간목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 신금의 인생 목적은 갑이라는 거죠. 그 갑을 내놨는데 그것이 연에 있어요. 그럼 뭐죠? 이미 연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조상음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두 개가 공격하는 것만으로 이게 생각론. 자평은 그저 강한 비겁이
간목을 극한다, 조진다,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시간 흐름을 보면 이 갑이 신금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갑이 연관에 있으니까 적어도 국가 자리잖아요. 국가, 조상, 그렇죠? 이미 조상 음덕, 국가 자리 음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자평의 허점, 여기서 가장 큰 허점이 뭐다? 간목은 절대로 미토에서 거꾸로 역류해 가지고 연간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다 해요. 갑은 반드시 시간 흐름대로 미토를 향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생극으로만 보니까 그죠? 뭐 얘가 둘이 신금 두 개가 혹은 세 개가 극하기 때문에 염수가 그 기운을 설해서 간목을 생한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이게 뭘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주팔자가. 이 사주팔자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자, 미월이에요. 미월이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경금을 얻어서 혹은 신금을 얻어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금들이 이미 있네요. 그쵸? 여기 진토 속에 을목이 있고 유중 경금이 있고 미중 을목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 을경합을 해서 열매를 맺을 게, 그런데 얘는 신신유로 이미 맺었어. 좀 조숙하죠? 그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미토에 자극받아서 임수에 풀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총명하다고 그랬죠. 왜? 미중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신임 삼자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총명, 부자, 그 다음에 신금은 뭐예요? 존재, 사망.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흥미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미토의 학문, 그 다음에 정신임 학문, 이런 개념을 쓰면 이제 학자로 나가는 거고, 또 총명함으로 공직으로. 근데 이 공직은 주로 무슨 덕이다? 간목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상관생제 장사꾼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상관생제면 장사꾼이어야 되잖아. 아니면 그 임수를 설계하는 걸로 썼다 그러면 응? 기술자야? 기술자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부터 틀려있냐면 갑이 신미월에 갑이 연에 있으니 조상이 엄덕이 있다. 그 갑이 죽지 않으려면 수기가 필요한데 자수가 여기 있다. 여기에 또 임수까지 있다. 고로 간목은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조상이 엄덕이 있는데 얘는 미월에 을목을 수확하여 신금으로 만든 다음에 임수로 풀어내려고 하고 다시 임진, 여기 을목을 내놓는다. 고로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미월에 월지시금으로 보면 미월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숙이 다 내게로 오라,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웬만한 숙이 다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신미의 날카로운 말라비틀어진 신금이 아니라 그래도 자수가 있고 임수가 있고 진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축축한 상태의 신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금은 간목을 극하는 힘이, 그 강도가 날카롭지가 않아요. 이거 신금이 죄를 겁탈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체 구조를 전체 구조는 안 보고 십신생극으로만 보니까 야, 얘가 얘를 조져버려, 이렇게만 보는 거야. 여기 자수가 있고 임수가 있고 진토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신자로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건 뭐다? 이렇게 간목이 미토를 향하는 건 가능해도 미토가 간목을 향하는 건 안 돼. 대신에 하나의 틀로 사주팔자로 결정되는 순간에는, 그때는 양자 물리학으로 마구 튀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미중
을목이 드러날 수는 있어.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하지만 이것도 갑이에요. 갑은 미중에 미토 속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응? 이거 그냥, 아니, 격으로 보면 이거 편인격이잖아요. 편인격. 근데 왜 갑목을 뒤로 거꾸로 시간을 역류해가지고 이걸 정제격으로 잡냐고.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으면 수백 년 공부해도 개고생이다.